주역에서는 용을 승인으로 비유를 해요. 덕으로서는 승인의 덕을 말하고 또 자리로서는 천자의 자리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역에는 맨 처음에 중천 건괴에서 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축, 인묘, 진에서 진은 5번째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숫자입니다. 변화 무쌍한 동물이 바로 용이에요. 그래서 이 진에다가 자축, 인묘, 진에다가 용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뭐 사실 12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진년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뭐 꼭 그 올 한 해에 대해서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많은 한 해이면은 그건 일리가 있다. 사실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런 기수를 갖고서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정해세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수를 사람이 잘 타서 이용을 하면은 좋은 한 해로서 이렇게 매듭지어질 것이고, 이걸 잘 나쁘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참 이걸 이용을 못하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나쁜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는데, 선천시대는 하나가 나뉘어져서 40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때를 선천시대라고 한다면, 후천시대는 이제 40가지가 하나로 합하는 시대예요. 말하자면 만법규일하는 시대예요. 이전에는 인군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다면, 후천시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예요. 민주시대예요. 이게 바로 후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산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주역에 보면은 이게 천지 비괴가 있고, 이걸 뒤집으면은 곤괴가 위로 올라가고 건괴가 아래로 내려가요. 말하자면 백성을 상징하는 곤괴가 위로 올라가는 시대, 하늘을 뜻하는 건괴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그것이 후천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한나라당, 민주당, 뭐 3당이 뭐 다 여성이냐 대표로 된 것도 이게 후천 시대의 한 모습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어가요. 이게 참 정치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주역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대는 그냥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참으로 초목이 무성한 시대죠. 그러나 무성한 만큼 이건 곡식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잡초가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선도 성할 뿐만이 아니라 악도 성한 때가 바로 이 시대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천은 지났으니까요. 뿌리 있는 나무는 이제 사는 시대, 뿌리 없는 나무는 이제 죽는 시대. 그렇잖아요? 어느 날 이제 서리가 내리면은 뿌리 없는 나무는 다 사라지고 뿌리 있는 나무만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얘기했는데, 주역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시대를 태풍대곽계라고 하는 그 대곽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택멸목이 대과다. 소는 나무고 택괴는 못인데, 지금 나무 위를 물이 그냥 넘친 거예요. 덮친 거예요, 그냥. 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방의 물질 문화예요. 나무는 뭐냐? 동양의 정신 문명입니다. 근데 지금 못이 물을 멸했으니까, 말하자면 서방의 물질 문화가 동양의 정신 문화를 멸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괴를 보면은 맨 위가 음효가 하나 있고, 양효가 넷이 있고, 그다음에 음효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근본과 끝에 말단이 약한 시대가 바로 대각도예요. 본말이 약한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도 흔들흔들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람들도 중심을 못 잡는 시대예요. 지금. 이 정신은 늘 저 물질을 쫓아가니까 말하자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물질에 초연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겠죠. 주변의 상황에 끌려다니지는 않겠죠. 그래 거기에서 또 뭐라고 써있냐면은 택멸목이 대관이 군자가 바로 이런 상을 보고 독립불구한다. 홀로 독자의 설립자, 아니 불자, 두려울 꾸자.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다 그냥 물질을 탐하고 쫓아가고 하는 이런 때에 나 홀로 서 있으면 괜스레 외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왕따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대세를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이제는 후천 시대는 마음법이 다 하나로 이제 귀일하는 시대라고 했으니까 사람들도 서로 함께하고 사회도 말하자면은 너와 내가 이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노사 간에 서로 합할 줄 알아야 되고 지역 간에도 이제 영원함이 합하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대세예요. 이 대세를 좀 더 넓히면 이제 남북이 합하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대세입니다. 주역에 아까 제가 대각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후천이 되는 그 시대를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산택통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산과 못이 서로 기운을 통하는 시대가 후천이 되는 시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어떻게 좀 들을 수가 없고 거기에 보면은 고양이 생제한다.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돋는다 하는 구절이 있고 또 저기 5효자리에 가면은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까 서방의 그 물질 문화가 동양의 그 정신 문화를 멸하는 이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가 뭐냐? 버드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버드나무는 어디를 상징하면 우리 동방에 옛날에 그저 단군이 유궁에서 거처하셨다고 했죠.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동네 했을 때에 말하자면 평양을 갖다가 유경이라고 했어요. 유경. 이게 이제 동방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한다면은 근데 요 두 대목이 참 흥미로워요. 그 중에서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돋는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 하는 얘기는 중국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꽃은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후천시대의 주인은 동북 한방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